예, 인공지능 기반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두 번째 계속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본격적으로 이러한 이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지금 사례로 들고자 하는 스티치픽스의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치픽스는 패션 산업에서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사업 전면에 내세워서 빠르게 성공하고 있는 일종의 이제 스타트업이기도 합니다. 네, 스타트업 시고는 이제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죠. 또 기성 의류 업체들의 옷을 구매하여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알고리즘 분석 결과와 스타일리스트의 의견을 조합해서 소비자 스타일에 적합한 제품을 추천하여 우편으로 제공하는 스타트업입니다. 우리가 통상 이제 AI를 기반으로 했다면은 사람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이제 기계가 뭐 딥러닝이나 머신 러닝을 통해서 이제 고객한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데 스티치픽스가 주목을 받는 것은 이러한 알고리즘 분석 결과 즉 AI에 의해서 추천된 옷을 사람 스타일리스트가 한 번 더 필터링하거나 AI가 구현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해서 고객에게 전달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HMI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를 일종의 구현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스티치픽스는 지난 2011년도에 카트리나 레이크라는 이제 여성분에 의해서 자신의 아파트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통상 뭐 창업을 하면은 거창하게 생각을 하는데 자신의 작은 아파트에서도 우리가 창업을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음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보시는 화면처럼 우리가 스티치픽스에 회원을 가입하게 되면은 여러 설문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데이터들을 제공하고 이렇게 박스로 전달이 됩니다. 스티치픽스 박스인데요. 이 박스 안에는 20불을 내면은 패션 아이템 5개가 들어가 있고 개인의 스타일 리스트 노트가 있고 스타일 카드, 반품용 박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배송을 받으면 이 중에 구입을 한다면 20불을 비용에서 제하고 이제 돈을 송금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스티치픽스가 사업이 이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고객이 선호하는 옷뿐만 아니라 액세서리를 배송합니다. 데이터 과학을 이용해서 기존 오프라인 매장과 전자상거래 경험을 넘어서는 개인형 맞춤형 주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또 전문 스타일리스트가 고객을 대신해서 이제 옷과 액세서리를 선택하죠. 즉 기계가 충분히 나에게 맞는 어울리는 옷을 추천을 하지만 사실 아직까지 AI 기술이 어, 충족시키지 못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당장 내일 모레 제가 뭐 취업을 위한 면접을 본다든지 혹은 뭐 지금 기분 상태가 어떻다든지 이런 것까지는 AI가 충분히 인식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한 데이터들을 또 사람 스타일리스트가 배려해서 그 옷과 액세서리를 최종 선택하겠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의류 업체들을 보면 아주 가격으로 승부한다거나 아주 빨리 배송한다는 정책으로 승부를 보지만 스티치픽스는 이제 개인 맞춤형 전략으로 차별화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픽스 배송이라고 해서 이 박스에 픽스 박스에 한 사람을 위해 고른 다양한 액세서리와 의류가 이제 배송이 되는 거죠. 한편 고객이 회원 사이트에 가입할 때 작성해야 되는 설문지와 상품 배송 후 고객 후기 등 수백만 명의 이용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기초로 의류 액세서리를 선택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이제 빅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현재 미국에서는 실제로 구매 활동하는 적극적 고객이 200만 명 이상이 넘고 스티치픽스는 자체적으로 의류를 디자인하기보다도 이제 여러 가지 기성 의류 업체의 의류들을 직접 구입하다가 이제 고객들한테 그 중에 최적의 콤비네이션을 제공해 주는 건데요. 취급하는 브랜드가 이제 700개 이상으로 아마 고객이 늘면 점점 브랜드도 넓어지고 또 그 안에서 또 외출이 많이 발생하는 가운데 이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겠죠.
한편 고객이 장바구니에 블라우스를 하나 더 골라 담았을 때 여기에 어울리는 벨트가 있다는 식으로 구매를 강요하거나 또 전에 구매한 적이 있다고 특정 브랜드를 광고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통상 기존에 음, 어떠한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이제 고객 최적화, 고객 프로파일링 서비스를 통해서 이와 같이 새로운 제품을 추천하는데, 스티치픽스에서는 이러한 전략보다는 인간 전문가가 데이터와 머신러닝 결과를 바탕으로 각 개인에게 딱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또 전통적인 조직 구조의 데이터 과학을 추가하는 수준이 아니라 데이터를 사업 모형의 핵심 축을 하고 있다. 이건 어떤 의미냐? 사실 많은 기업들이 이제 뭐 AI가 중요하다, 빅데이터가 중요하다 해서 조직 내에서 빅데이터나 AI와 관련된 조직을 신설하는 그런 수준으로 이제 데이터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태티스틱스는 그렇게 하나의 부서로서 데이터 과학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CEO 직속으로 데이터 과학팀을 구축하고, 또 우리 회사는 의류 회사긴 하지만 의류는 아이템이고 데이터 과학을 주관하고 주체로 중심으로 두는 회사다라고 비즈니스 모델을 정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태티스틱스에서는 조직의 근로자 중에 상당수가 데이터 과학자로 구성이 돼 있고, 또 실제로 여기 언급해 놓은 바와 같이 이제 수학, 신경과학, 통계학, 천체 물리학 등 데이터 과학자를 대거 고용합니다. 물론 디자이너도 있고 스타일리스트도 있지만 사실 스타일리스트는 대부분 재택근무를 합니다. 하지만 정규직으로 핵심 인력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 과학자들을 핵심 인력으로 두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는 스티치픽스가 과연 의류업, 패션업이냐, 업계에 속한 기업이냐, 아니면 IT 기업이냐라는 논란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논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슬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테슬라가 자동차 기업이냐, 아니면 IT 기업이냐. 요즘은 이처럼 여러 가지 분야가 융복합되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내고, 그 핵심에는 그 원동력이 되는 것은 AI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티치픽스의 가장 큰 성공 요소는 데이터 과학입니다. 창립자인 카트리나 레이크 CEO는 기존 패션 사업의 데이터 과학을 접목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과학 중심으로 패션 사업을 정의하고, 데이터 과학은 우리 문화 자체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 스태티스틱스는 데이터 과학 업체다. 패션업은 하나의 아이템이다. 이렇게 정의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찌됐든 간에 데이터 과학 분석 결과를 통해서 지향해야 되는 바는 이제 매칭 정확도, 그리고 구매율을 높이는 것이죠. 또 이를 통해 매출을 증대시키고 재고 감소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데이터 과학을 계속 그 어큐레이시 정확도를 높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앞전에 보여드린 대로 스티치픽스의 그 매출은 급속도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또 이 패션업에서의 AI가 이제 고객에게 최적화된 어떠한 제품을 추천해 주는 걸 넘어 이제 점점 그 영역이 확대되죠. 어, 매출이 늘어나고 고객 수가 증가되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고객한테 최적화된 서비스로 물류 배송이 이루어져야 된다. 또 재고 관리가 적절해야 된다. 수요 예측 등이 적절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제 패션업에서 AI가 또 다른 분야 관점에서의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사실 의류업에서는 재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근에 이제 AI가 이런 재고 관리, 수요 예측 등을 정확하게 해줌으로써 이러한 비용 등을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미국 6곳의 창고에서 물품 배송을 위한 최적 경로를 파악하고, 또 고객 수요와 배송지를 고려한 각 창고별 재고 관리, 또 계절 및 트렌드 변화에 따른 수요 예측 등의 활동에서 알고리즘과
분석 기법을 도입해서 이제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것이죠. 그 결과 보시는 것처럼 소비자 만족도가 높아지고 재구매율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티치픽스가 어떻게 AI를 활용해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영상을 간단히 시청을 할 텐데요. 이 영상도 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되고, 혹시 영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영상의 화면을 보면서 어떠한 맥락과 내용인지 우리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In your daily life, algorithms are everywhere. They route the Uber to your door, determine what shows up in your Facebook newsfeed, and decide on your Google search results. At Stitch Fix, a San Francisco-based retail startup, data scientists use algorithms to predict what clothes users will like and purchase. We do collect a lot of preference data upfront before we even have any experience with the customer. She'll enter things like her height, her age, her weight, her size, her preferences for fit, preferences for style, even her preferences for taking risk. All those things help inform a decision on what clothes we'll send her. So for work, usually I look for skirts or dresses, wear dark tights, some type of ankle boot, and if I wear a top, usually it's a solid color, or some type of floral print. And I usually have a sweater with me for San Francisco weather. When Kathleen fills out her survey, the company will gather up data points, including dress size, height, and location. That information is then fed into a series of algorithms, which then rank order clothes, shoes, and accessories, which the system believes Kathleen will like. The system then routes a list of suggested items, ranked by how likely Kathleen is to keep them, to a stylist. The stylist reviews Kathleen's profile, takes into account notes like if she likes floral prints, and picks 5 items accordingly. That order is then routed to one of Stitch Fix's 5 warehouses, where it is picked, packed, and shipped to Kathleen's store. In that first fix, we have more limited information. We know about your profile. We know a little bit about people who are like you that can help us to still have good recommendations for you. But as you give us feedback after your first fix and you say, like, this dress was too small, this color was too bold, like, those are things that both the algorithm and the stylist can learn from. So here we are. This is our South San Francisco warehouse. This is our smallest of our 5 warehouses. And this is where we'll serve a lot of California, but we also do a lot of testing, and we do a lot to try new software before we roll it out across the whole system. Do you guys use any kind of system to determine where things go and what warehouses? There are tweaks that we can make, and as we kind of understand the demographics of the different warehouses of who they serve, then we actually do use some data science to better understand what product has more affinity in what places, and also as we kind of replenish and reorder inventory, also like where it should be going. Say this top is doing really well in like LA and San Francisco. Would you get more of this here? Yeah, Okay. exactly. That's exactly right. Yeah. How important is kind of the negative feedback? When we say that we have data that nobody else has, like, that's data from the client. The client is letting us know about herself and her preferences. It's data about the product, and so we know the attributes that actually matter. And so a lot of retailers will have fabrication or country of origin. I mean, we have those things also, but we also know how does this garment fit on people who are of a certain height, of the people who like a specific style preference. And so we actually have the data around the attributes that we know matter. When we miss the mark, when we send her things that she didn't like, and she says, this was a little too edgy for me, or this fit too tightly on my shoulders, all that information is good. It not only helps us with her, but all customers like her, and we get to get better and better over time as we learn more about the customer and more about our merchandise and how it does with different customers. And so it's an evolutionary process where we're constantly updating feedback and putting it back in, making new decisions, learning from them, going back, and it gets stronger and stronger over time.
예, 보신 것처럼 스티치픽스가 어떻게 이제 고객들한테 제품을 서비스하는지 좀 간단히 영상을 봤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화면으로 좀 보면요. 먼저 스티치픽스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객이 스티치픽스 웹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겠죠. 근데 의외로 입력할 게 조금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조금 짜증스럽고 이렇게 많은 정보를 입력하는 가운데서 고객이 스티치픽스의 서비스에 접근이 어려울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패션에 관심이 있고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내가 보다 디테일하게 나의 정보를 기록하면 기록할 수 있도록 할수록 나에게 맞는 제품이 올 거다라는 확신을 갖기 때문에 그러한 인내를 갖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이제 창고 배정 알고리즘이 적용이 됩니다. 고객 선호도를 기반으로 위치, 재고 현황 등을 고려해서 배송할 창고를 이제 배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스타일리스트와 고객 매칭 알고리즘이 작동하게 됩니다. 고객과 스타일리스트의 성향을 반영하는 툴이 이 안에서도 한번 움직이는 것이죠.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스타일리스트가 이 스테이스픽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임의로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력한 데이터의 정보를 기반으로 그 분야나 혹은 그쪽에서의 보다 정확성이나 경험이 많은 스타일리스트가 이제 매칭될 수 있도록 또 알고리즘이 한번 작동하는 것이죠. 또 한 번 알고리즘 작동합니다. 재고 최적화 알고리즘인데요. 고객 주문과 재고 품목 등을 고려한 선택 가능한 제품 리스트를 이제 스타일리스트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스타일리스트에게 여러 품목 등을 1차적으로 이제 제공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알고리즘을 통한 매칭 평가가 이뤄집니다. 제공받는 제품 리스트를 기반으로 고객의 구매 가능성을 평가해 스타일리스트가 이제 제품을 최종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티치픽스가 성공할 수 있었던 핵심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AI가 추천하는 것에서만 맡기지 않고 AI가 스타일리스트에게 추천하고 스타일리스트가 최종 그 고객에게 추천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알고리즘을 통한 배송 경로가 선정이 됩니다. 이동 거리를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최종 경로를 파악하게 되고요. 이제 마지막 단계에 제품 배송과 피드백이 수집되겠죠. 배송받은 제품 중에 고객은 구매할 제품을 선정하고 반품미와 피드백을 입력하게 됩니다. 고객은 이제 선 20불 낸 것에서 물건을 구입하게 되면 20불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입금하면 되고 반송이 되죠. 그렇다면 이것 역시도 이제 스티치픽스의 데이터로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이러한 성향의 사람들은 왜 이런 제품을 반송했는지 그리고 또 반송 이유와 피드백을 이제 고객들은 남기게 돼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또 하나의 빅데이터로 남아서 어, 나의 성향과 유사한 사람들의 진입에 대해서 반품받은 제품은 더 이상 추천하지 않게 되는 이런 알고리즘이 적용되는 것이죠. 새로운 파격적인 디자인은 아니지만 기존에 인기가 많았던 색상, 패턴, 기장, 장식, 소재 등의 특성을 재조합해서 고객이 원하는 하이브리드 디자인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또 자사 브랜드를 키워 다른 의류 브랜드를 대처하기보다는 고객의 세부 피드백을 반영한 제품을 추가로 만들어서 품목을 다양화하고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스티치픽스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기존 의류 업체들은 많이 팔릴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평균적이고 추세적인 고객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평균으로 간다는 겁니다. 왜? 의류업의 입장에서는 재고를 최소화하는 것이 하나의 핵심 목표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스티치픽스는 그 평균과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고객 선호를 분석하여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부 강연에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작성할 때 커스터머 세그먼트, 고객 세분화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스티치픽스에서는 이처럼 개별 고객 선호도를 세분화해서
최적화된 또 고객 맞춤형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또 이게 가능한 것이 이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자체 알고리즘입니다. 구매 여정을 고객 의견에 지속적으로 받아 데이터를 분석시키고 학습시키고 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개인별 니즈를 파악하는 데 주력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회원 가입할 때 50개가 넘는 상세 항목을 수집하게 됩니다. 사실 50개를 다 입력할 때는 굉장히 좀 짜증스러울 수도 있는데 나에게 그만큼 정확한 추천이 있을 거다라는 기대로 고객은 충분히 이러한 노력을 들인다는 것이죠. 또 이런 것도 입력하게 합니다. 표현이 어려운 핏이나 세부 기장, 패션, 색상, 패턴 등 그런 것들을 이미지로 구현하여 고객들이 쉽게 입력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여가 시간, 운동, 세탁주기, SNS 계정 등 패션 관련된 라이프 스타일 항목을 수립하게 되죠. 또 가입 이후에도 제품 구매 시 혹은 반품 시 물품별 서비스, 스타일, 품질, 핏, 가격 항목 등에 대하여 온라인 평가를 받아 고객의 정보를 보완하고 매칭 시스템을 반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 또한 취업이나 결혼 등 고객의 구매 관련 이벤트도 정보로 수립하고 온라인 고객 참여를 위한 스타일 셔플 게임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스타일 셔플 게임입니다. 스티치픽스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사진을 보고 좋아요, 싫어요를 누르는 게임이죠. 고객 입장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아주 심플한 게임이지만 이 스티치픽스에서는 다른 한편으로 엄청난 정보를 지금 모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이제 샵 유어 룩스라는 보시는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옷들, 좋아요를 누른 옷들의 어떤 컨비네이션 조합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서비스가 또 새로 출시되고 있는 것이죠. 예, 기존 패스트 패션 업체에서는 옷을 만들어 파는 제조 업체로서 데이터를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디자이너들이 새로운 의류를 만드는 데 필요한 보조 자료로서 대중의 트렌드나 경쟁사 제품을 파악하는 데 데이터를 주로 이제 활용을 하죠. 하지만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티치픽스는 고객에게 기성 의류 제품을 선별해 제공하는 업체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매칭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중시합니다. 따라서 의류를 제작하는 디자이너보다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데이터 분석 결과로부터 인사이트를 찾아내는 데이터 과학자가 핵심 인력입니다. 이에 이제 과연 스티치픽스가 패션 기업이냐, IT 기업이냐라고 새로운 또 논쟁이 있을 수가 있겠죠. 어찌되었든 간에 이를 위해 스티치픽스에서는 데이터 과학자 확보가 쉬운 샌프란시스코로 이제 사무실을 옮기고, 또 넷플릭스 데이터 과학자 출신인 이 에릭 콜슨을 이제 영입하기도 합니다. 더불어 스티치픽스 전체 인원 6,600여 명 중에 석박사 학위를 지닌 125명이 데이터 과학자로서 본사에 근무하고요. 다른 5,100명, 그러니까 스타일리스트들이겠죠. 이들은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면서 대부분 재택근무를 합니다. 이걸로만 봐도 스티치픽스는 진짜 데이터 관리를 굉장히 중시하는 데이터 기업으로서 우리는 인식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데이터 분석 조직을 CEO 직속으로 운영하면서 데이터 분석팀의 의견이 기업 내부에 빠르게 전파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지금까지 스티치픽스라는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한편 AI 기반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페인 포인트를 극복하면서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과연 고객이 어떤 부분의 문제나 혹은 이 페인 포인트, 고통점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향이라는 것이죠. 스티치픽스의 주요 고객은
쇼핑 시간이 부족하거나 스타일 꾸미는데 익숙치 않아 외부로부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티치픽스에서 자신의 데이터를 충분히 업로드하고 그 안에서 오는 온라인 상의 혹은 오프라인 상에서의 레코멘데이션을 충분히 이제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패션을 의류를 좋아하는 많은 사람 이렇게 고객을 놓기보다도 스티치픽스는 보다 타겟화된 세분화된 고객을 정의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고객 세분화는 중요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또 온라인 비대면 방식에서 구매하지만 여전히 오프라인 매장이나 스타일리스트가 제공하는 세심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통 채널에 다각화라는 겁니다. 일부에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작성하는 법에서 이제 유통 채널을 확보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많은 AI 기반 기업들은 우리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충분히 비즈니스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싶지만 이제 스티치픽스는 이런 블렌디드죠. 이를 합쳐서 새로운 유통 채널을 구축한 부분입니다. 또 스티치픽스는 제품별 고객 스타일리스트의 1차 선별을 위해서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하지만 최종은 인간 스타일리스트가 수행하면서 고객의 니즈를 만족한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의류를 구입한다고 했을 때 단순하게 기계가 추천해주는 옷과 기계가 1차 필터링을 하고 2차로 사람이 보다 가깝게 사람에 대한 이해, 나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추천해준다 했을 때 어디에 더 신뢰를 하겠냐라는 겁니다. 또 따라서 데이터에만 집중하다 정작 고객의 페인 포인트는 뒷선으로 밀리지 않도록 사람 스타일리스트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도 충족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또 데이터 수집 시 고객을 자원화하는 방안도 AI 기반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데 필요합니다. 즉 고객을 자원화할 경우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고객 니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분석이 쉬운 정형화된 데이터로 수집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고객의 니즈나 선호도 이런 것들이 핵심 자원이 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스티치픽스는 계속해서 뭐 스타일 셔틀 게임이라든지 또 이를 토대로 샵유어룩스라든지 그리고 고객이 오프라인으로 배송받은 제품을 반송할 때 어떠한 이유인지를 계속해서 팔로우업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자원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또 중요한 시사점이죠. 더불어서 SNS에 공개된 일반 데이터로는 알기 힘든 고객의 취향 관련 상세 데이터를 수집하여 다른 업체가 보유한 데이터 대비 경쟁 우위를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즉 스티치픽스는 물건을 많이 파는 것, 또 많은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고객으로부터 수많은 데이터를 모으는 것을 핵심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핵심 활동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스티치픽스와 같이 데이터 수집에 따른 고객 가치를 명확히 이해시키고 재미 혹은 경쟁 요소를 도입하여 고객이 자발적으로 데이터 수집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AI 기반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한 방향이고 지향점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통한 차별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직 운영 방식의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일부 강의에서 우리 H&M에서 이제 AI를 활용하면서 고객에게 가치를 창출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이제 컬처라는 이 전문가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AI라는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해도 조직 내에서 이를 확대 증폭시킬 수 있는 컬처, 문화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를 만들려면 이제 조직 운영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많은 제조업에서 제품 기획에 필요한 고객 동향 파악의 보조 수준으로서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하지만 데이터 분석 결과가 기존에 알고 있던 사실과 다르거나 보고 절차가 길어 인사이트가 왜곡되고 반영 속도가 떨어져 실제 고객 가치를 창출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스티치픽스와 같이 데이터 분석 결과물이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데이터 분석에 전향적인 자세를 갖고 사업별 특성을 고려해 정확하고 바르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조직 문화를 구축하고 또 조직도를 새로 설계하고 뿐만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데이터가 우리 회사의 방향을 좌우하는 핵심 자원이자 핵심 활동이다라는 인식을 갖는다라면 AI 기반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구현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두 개로 나눠서 AI 기반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